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,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,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, 기자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새해 첫 방송이에요. 아유, 예.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?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새해 가장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. 그렇죠. 푸틴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.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혹은 푸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 푸틴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텐데 참 잘 그렇죠. 모르겠습니다. 예. 우선 이제 푸틴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.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었죠. 네. 이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습니다.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한 시대가 저물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졌어요. 네. 물가가 치솟았습니다. 그때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 전문가들, 즉 IMF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화폐 개혁 등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. 90년대 러시아 경제는 정말 최악이었죠.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. 예, 맞습니다. 이 정부에서는 또 러시아 정부에서는 또 IMF의 조언을 따라서 세금도 엄청 높였거든요. 빨리 이제 경제난을 벗어나려고. 네.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힘들어졌겠죠. 인플레이션에 높아진 세금,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렸던 거네요. 그렇죠. 바로 그렇습니다. 이 돈이 가치가 없어지면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암시장에 내다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물품을 더 선호했습니다. 이 모든 게 소위 경제 전문가들이 뭉친 IMF의 영향이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이 IMF의 잘못된 조언은 우리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캉드시 IMF 당시의 총재도 나중에 좀 실수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. 맞아요. 예. 아무튼 러시아인들이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은데 네. 이 상실감의 결과가 독재자의 탄생이었습니다. 경제적 재앙의 여파로 강렬한 카리스마의 푸틴이 선거에서 승리했거든요. 이후에 쭉 정권을 잡고 있죠. 전쟁 발발 즈음에 이 전쟁을 뜨겁게 지지했던 러시아인이 많았죠. 예.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의식 구조가 좀 이해가 됩니다. 예. 이제 전쟁을 좀 살펴보면 이 푸틴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을 사용했습니다. 처음에는 나치 어떻다 운운했잖아요. 네. 이 최근에 신년사에는 보니까 도덕적,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죠. 그렇죠. 근데 사실 모든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. 구호를 만들고 명분을 세워서 군사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. 네. 예를 들어 히틀러도 독일인들을 현혹할 때 말장난을 많이 했거든요. 네. 독재를 더욱 고차원적인 민주주의 이렇게 바꿔 불렀고요. 또 이제 특히 유대인을 학살할 때 학살한다,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. 최종 해결책, 특별 직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살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. 네. 근데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. 정확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버린 까닭에 뜻이 모호해져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. 이 푸틴이 전쟁을 나치즘에 대한 대안 같은 말들로 표현할 때 우크라이나도 말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도시의 명칭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바꿔달라 이렇게 3개 요청을 했죠. 키이우, 하르키우 모두 전쟁 발발 후에 교정된 발음들이죠. 예, 맞습니다.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예가 있어요.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한글로 된 원래 교지는 한자로 다 했거든요. 네. 한글로 된 교지를 백성에게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군과 중국인은 그 뜻을 몰랐겠죠. 네. 그러니까 이럴 땐 문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. 우크라이나 역시 우크라이나어 발음을 세계에 알리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결전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임진왜란과 닮은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에 더 공감이 가요, 저는. 그렇죠.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느낌이 들죠. 근데 푸틴은 말의 양념을 너무 많이 씁니다. 네. 뜻이 뭐하고 억지 논리를 펼치잖아요. 좀 그쵸. 이상한 사람 같죠. 네.
근데 저는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푸틴이 그렇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. 이런 말씀이세요? 예, 저는 그 알면서도 늘어놓는 변명 같아요. 푸틴의 소식을 찾아보면 자꾸 아프다는 이야기 흘러나오잖아요. 네, 그쵸. 사실 전쟁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요. 또 맞아.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. 네.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푸틴이 처해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생떼 같은 목숨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느낀다면 몸이 견딜 수 없겠죠. 예, 바로 맞습니다. 전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죠. 그러나 애당초 과한 조치란 걸 알고 있었던 푸틴 역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럴 거예요. 네. 그렇죠. 이 전쟁 상황과 함께 푸틴의 몸 상태를 좀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전쟁의 끝이 어디쯤일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뭐 이렇든 저렇든 전쟁이 일단은 빨리 종식되면 좋겠고요. 특히 전쟁의 공포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제발 좀 올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. 빠른 시일 내에. 오늘 어떤 곡 추천곡으로 준비하셨죠?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. 이 가사에 이런 게 있죠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. 또 이제 보이는 건 모두 돌아앉았네. 저는 이게 푸틴의 한탄처럼 들립니다. 가슴이 답답하고 주변을 보면 또 모든 나라,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돌아앉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마음 깨끗하게 비우고 전쟁을 포기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. 네, 송창식의 고래사냥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.